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중급 8장에서는 일반화 프로그래밍, 즉 제네릭 클래스, 그죠? 일반화 클래스, 그리고 단넷에서 제공해주는 일반화 컬렉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급 9장으로 예외 처리하기, 즉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합니다.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자, 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예외 처리하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때 한 번씩 보여드렸죠. try 블럭과 catch 블럭이 있고 마지막으로 finally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왜 예외 처리가 중요한가, 그리고 예외 처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그리고 그러한 코드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C샵을 처음 언어로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죠. 그래서 자, 이 장의 목표인데요. 자, 프로그래머에게는 가장 끔찍한 경험이라면, 뭐 저도 한 번쯤은 저도 많이 겪어본 적, 많이는 아니고 이제 좀 경험이 조금 있긴 한데요. 고객이나 아니면 중요한 인사를 대상으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통상 솔루션을 만들면, 프로젝트에서 솔루션을 만들면 그것을 단위 테스트, 뭐 그리고 통합 테스트까지 거치고 뭐 베타 테스트 등등, 그거를 이제 릴리즈 하기 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잡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데, 그런데 시연을 가장 먼저 내부의 총 책임자 혹은 팀장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거쳐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시연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버그가 발견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했을 때는 잘 됐는데 갑자기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근데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일 텐데요. 그래서 잠깐 오류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운되기라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창피함, 쪽팔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한마디 듣죠. 그것도 프로그램이라고 했냐? 라고 듣겠죠. 뭐 물론 뭐 좋은 상사들은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프로그램의 테스트, 제가 그랬죠. 단위 테스트, 그리고 모듈 테스트, 통합 테스트, 베타 테스트까지 뭐 이러한 테스트를 면밀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이걸 돈 주고 팔아야 되니까, 유료 상품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무형의 제품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정말 세밀하게 좀 단위 나눠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오류가 있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야지, 갑자기 종료가 됐어.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C샵은 뭐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C샵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처리하는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구조적 예외 처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예외와 에러의 차이점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예외 처리 구문이 되는 try, catch, finally 구문을 이용한 예외 처리 방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모든 예외 클래스의 최고 조상인 게 바로 system.exception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system.exception 클래스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throw, 이거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구문이라고 아마 앞에서도 제가 한 번씩 언급한 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throw문을 이용을 해서 예외를 던지는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던진다라는 개념을 이제 뒤에 가면 배우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외를 던진다는 것은 내한테 예외 처리 코드가 없는데 만약 이게 함수다, 메서드다, 아니면 어떤 일반 펑션이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예외 처리할 try catch 블럭이 없으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외가 발생했다고 throw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throw new exception 이래가지고 해서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호출한 곳으로. 아시겠죠? 그게 이제 예외를 던지는 방법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요거 뒤에 가서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다라고 하는데, 자, 예외를 웬만하면 .NET 라이브러리 쪽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은행 프로그램, ATM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뭐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출금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러한 예외는 .NET 라이브러리, 즉 C샵을 개발한 팀에서 만들어 줍니까? 제공해 줍니까? 제공 안 해줘요. 그죠? 그럼 어떤 게임 만드는데 예외가 발생을 했어. 그럼 그거 제공해 줍니까? 제공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예외에 대하여라는 9.1절인데요. 자, 사람이 저도 뭐 이제 뭐 거의 좀 오래는 아니지만 좀 살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배탈이 나서 차를 길에다가 세워두고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뭐 지각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막 경우가 많이 생기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법칙을 머피의 법칙인가요? 뭐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아무튼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딸인 줄 알고 여자 아기 옷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경우 없죠. 전부 다 초음파 검사해 보면 뭐 대충 다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죠? 의사의 오진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우리의 예시고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자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프로그래머가 생각한 대로만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매뉴얼을 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숫자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원가입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이름은 암호는 뭐 이러이러한 패턴을 줘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데, 그죠? 갑자기 문자열을 입력하기도 하고, 또한 순서대로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매뉴얼에 분명히 있는데, 순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뭐 자기 마음대로 명령어를 내리기도 하죠. 그게 어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일을 잘 전송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이파이 허브에 전원을 내리는 바람에 네트워크가 다운이 돼버리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려 했더니 2TB 이상 남아있던 하드디스크 용량이 어느새 단 1바이트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와이파이 잘 쓰고 있는데, 근데 물론 요즘에는 워낙 와이파이도 좋아지고 그 허브가 차단이 되더라도 이제 미러링이 돼서, 근데 가정용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처럼 이처럼 프로그래머가 생각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사건,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용도로 개발을 했는데 베타 테스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게임에서 버그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생각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예외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외가 프로그램의 오류나 다운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예외 처리, 즉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열 가지고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한번 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프로그램은 길이가 3인 배열이에요. 배열을 만들고 분명히 길이가 3이면 0, 1, 2예요. 인덱스가.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요소의 접근을 시도하는 코드를 통해서 당연히 예외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가 없다면 바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코드는 절대로 실행이 안 돼요. 다운이 되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이건데요. 자, 3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초기화를 했고 바로. 그죠? 그리고 나서 0, 1, 2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돌면서 ARRI를 찍어요. 그러면 1, 2, 3까지는 찍겠죠. 근데 i가 3이 되었을 때, 이건 5까지 돌라고 했으니까 i가 3에 돌려고 하니까 ARR 3은 3인덱스는 여기에 값이 할당도 안 돼 있고 메모리 공간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unhandled exception, 즉 예외 처리가 되지 않았다. 시스템 index out of range exception. 그죠? 인덱스가 range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index was
outside the bounds of the array. 배열에서 인덱스가 out of bounds 벗어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console write line이라고 종료라는 문자열을 찍고 있는데요. 종료라는 문자열이 안 찍혔죠. 요까지 돌고 있다가 i가 딱 3이 되니까 바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JVM이라는 게 있고 C샵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다루었던 초급 1장인가요? 그때서 다루었던 초급 2장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CLR이 있었죠. Common Language Runtime. 그죠? 예. 얘한테 우리가 컨트롤하고 F5번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 CLR이 메인 메서드는 오로지 하나만 있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여기서 예외를 터졌잖아요. 근데 이걸 핸들링을 안 하니까 뭐예요? 누가 호출했어요?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실행키를 눌렀을 때 CLR이 하는 일이 많죠. 그죠? 우리 CLR 공부 많이 했습니다. CLR은 바로 .NET 프레임워크의 기본이고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의 VM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 요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바의 JVM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에 와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C샵이 200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바가 1994년에 나왔다 보니까 C샵이 자바를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솔직히 말해서 자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하니까 C샵 개발자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많이 흉내를 냈어요, 사실. 예. 그 다중상속도 뭐죠?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막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독점이었거든요. 근데 자바가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하고 나온 것들은 단일 상속으로 포함을 가지고 온 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거기서 조금 더 덧붙인 게 이제 C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니까 이상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 그죠? 자, 우리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아무리 뜯어봐도 저런 메시지를 출력하는 문장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죠?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콘솔 라이트 라인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말씀드린 바대로 CLR Common Language Runtime이 출력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잘못된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려 들면 배열 객체가 이 문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즉 인덱스 out of range exception 요게 자바에서는 인덱스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뭐 비슷한 개념이죠. 이 객체에 담은 후에 메인 메소드에 던집니다. 왜? 여기 예외 처리 코드가 없으니까 이 메인 메소드를 호출한 놈이 누굽니까? CLR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에 던지는데 이 예제에는 메인 메소드는 뭡니까? 이 예외를 처리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호출한 CLR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던진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외 처리를 다루다 보면 이제 점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CLR까지 전달된 예외는 소위 말해서 처리되지 않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CLR은 이것을 받잖아요. 예외를 던졌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서드를 콜하는 놈이 바로 CLR이라는 거죠. 그래서 CLR은 이것을 받으면 예외 객체에 담긴 내용을 사용자에게 출력한 후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 뒤에 있는 코드들도 실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료라는 게 찍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누가 CLR 메인 메서드를 호출한 애가 왜? 지금 메인 메서드 안에 예외 처리 코드 트라이 캐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자기가 예외 처리할 코드가 없다면 자기를 메소드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호출에 의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호출한 사람이 CLR이란 말이죠. 메인 메서드는 항상.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CLR한테 던지니까 index out of range exception 이라는 객체가 터져가지고 이 객체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처리되지 않은 예외가 되고 CLR은 이것을 받으면 예외 객체에 담긴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외를 많이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여러분들은 처음엔 짜증이 나겠죠. 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런타임 시에 일어나는 예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런타임, CLR.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예외 중에서도 자, 우리가 컴파일 예외가 있고 런타임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가 int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ARR 옆에 코드를 new int 하고 여기에다가 3개의 방을 딱 만들고 1, 2, 3, 4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 코드 배열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3개라고 선언했는데 4개로 초기화 값을 넣으면 이거는 우리 눈에 바로 빨간 줄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컴파일 예외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체크드 익셉션. 즉 우리가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에 코드를 적자마자 바로 여기에선 잘못됐다라고 컴파일조차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컴파일 예외라고 합니다. 체크드 익셉션. 그런데 이와 같이 이거는 예외 컴파일 예외가 떴나요? 안 떴죠. 실행은 된단 말이에요. 컴파일은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행을 하니까 인덱스가 없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외가 터진 거죠. 이러한 예외들을 우리는 런타임 익셉션, 실행 중 예외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unchecked except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체크를 안 해주니까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제 프로그램처럼 예외를 처리하지 못해 죽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잠깐만요. 이거 아이고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하나 지울게요. 요거를 봐야죠. 그래서 뭡니까? 앞의 예제 프로그램처럼 예외를 처리하지 못해 죽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래머 자체가 자기 자신이 개발한 것도 이렇게 예외가 터지면 잡아야죠. 디버깅 해가면서. 그죠? 그래서 디버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즉 다시 말하면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런타임 예외를 잡아낼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수많은 예외를 많이 만나보죠. 그죠?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우리가 뭐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하면 우리가 뭐 적어 놓든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에다가 메모를 한다든지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또 다른 그 애를 만났을 때 아니면 주석으로 남겨두든가. 그죠?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디버깅을 해서 우리가 예외를 잡았어. 근데 3개월에서 거기에서 또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또 아니면 사용자의 요청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걸 또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석이 중요하다라는 점, 또 이런 예외를 만났을 때 예외를 정리하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예외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은 그만큼 실력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던 온라인 게임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걸 이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게임을 유료로 돈을 지불을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얻어서, 그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온라인 게임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게임 프로그램이 다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경우 많았고, 예.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 내에서 예외가 처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자, 근데 봅니다. 자, 그리고 에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에러와 예외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에러 났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죠. 거의 외래어잖아요. 근데 exception은, 예외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프로그래머들은 알죠. 그래서 일단 먼저 에러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에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이라든지 또는 고장으로 인한 오류, 즉 다시 말하면 정전이 나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의 배드섹터 다들 아시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둥근 원판에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이게 이제 저장하는 공간을 하나의 섹터로 보는데, 이 섹터가 고장이 나서 손상이 났어요. 그럼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해서 7200rpm 분당 7200번 도는 이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돌다가 부팅하다가 이게 만약에 부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공간이다, 데이터가 공간이 된다,